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제 부모마저도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 제 죗값이기에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서운하다니요. 그건 가당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쥐죽은 듯 살 테니 하늘이 저를 빨리 데려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예전 살던 곳으로, 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를 조회하지 않고, 묻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호텔 객실 청소일이었습니다. 외주 청소 직원으로 취업을 한 거라 범죄 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손님이 떠난 방에 들어가 침구를 정리하고 남겨진 흔적들을 말없이 지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07호 룸 앞에 청소 요청 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가볍게 2번 두드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우스키핑입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어 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죽은 전 남편이 떠올랐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룸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거울 속 저는 저를 향해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돌려보니 쓰러져 있던 남자가 어느새 제 앞에 서 있더군요. 저도 남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저는 가끔 쓰러져요. 지금 좀 어지러운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는 미주신경성 실신을 앓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병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그쪽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전 남편과의 그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이 절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전 남편을 죽이고만 그 순간이요. 괜찮으세요? 남자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제가 미주신경성 실신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남자가 제 몸을 강하게 흔들며 울부짖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눈 떠요. 저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고 남자는 안도했는지 대뜸 저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남자의 품에서 떨어져 남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도망치듯 그 방에서 나왔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인 신우이가 제게 말했더랬죠. 네 남편을 죽여놓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게 네가 사람이야? 저는 남편이 죽은 그 순간부터 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찮냐는 남자의 한마디에 울음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남자와 어떤 로맨스를 꿈꾼 적은 추워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행복을 꿈꾸다니요. 그런데 그 남자와 저는 자꾸만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룸에 들어갔을 때 또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고, 저에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 한번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청소일 한다고 만만히 보셔서 이러시는 건가요? 청소일이 어때서요? 저도 호주에 처음 도착하고 호텔 유리창 청소하면서 돈 벌었어요. 저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외로워 보여요. 갑작스러운 남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철벽 같은 외로움을 내가 깨보고 싶어요. 저 이혼녀예요. 아, 그래요? 나는 결혼한 적 없는데. 근데 뭐, 노 프라블럼. 저 전과 있어요. 무슨 전과요? 살인이요. 라고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전과요? 그렇게 거짓말할 정도로 내가 싫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내가 자꾸 쓰러져서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저는 외로웠던 걸까요? 다시는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고혁수. 혁수 씨는 시드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 출장차 왔다고 했습니다. 긴 프로젝트라 장기 출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호텔에 장기 투숙하고 있다고 했어요. 혁수 씨는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온실에 핀 연약한 꽃이라도 되듯 소중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 혁수 씨가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커질수록 제 안의 두려움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혁수 씨가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혁수 씨 앞에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꿈 말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면 혁수 씨는 무슨 일이냐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체가 들키는 것이 무서운 만큼 혁수 씨를 사랑했어요. 어둠이 큰 만큼 빛도 컸습니다. 한국에서 일정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 은재야, 나랑 같이 호주에 가서 살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한다면 이 남자는 나를 떠날 텐데, 어느 남자가 살인을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나? 혁수 씨, 나 나쁜 여자예요. 은재야, 너는 나쁜 여자 아니야. 나쁜 척하는 약한 여자야. 아니, 나 나쁜 여자야. 나쁜 여자라도 괜찮아. 내가 착하니까. 노 프라블럼. 결국 저는 혁수 씨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졸랐지만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갑자기 어둠으로 가득했던 제 삶에 태양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호주로 가는 날, 혁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출국장 앞에 섰을 때 정은재! 누군가 제 이름을 날카롭게 불렀어요. 뒤를 돌아보니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이곳에 온 걸까요? 너 이 남자랑 살림 차리려고 내 오빠 죽인 거야? 이 남자랑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신우이는 혁수 씨에게 말하더군요. 당신이랑 짜고 치고 우리 오빠 죽인 거야? 은재야, 이 여자 누구야? 내가 이 여자 전 남편 동생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내 오빠를 죽였어. 내 오빠를 이 여자가 죽였다고. 정당방위였어. 정당방위. 억울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야, 법원에서 정당방위였다면 네가 감옥에서 3년을 살았겠니? 너는 살인자야. 살인자라는 말에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말했어. 너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였다고. 멈췄어야 했는데 멈추지 않았다고. 저는 소리치지 못하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법원도 그랬어. 내가 순간적인 공포 반응으로 그랬다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그래서 형량이 줄은 거야. 법원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했어.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자가 내 오빠를 죽였어요. 내 오빠를 죽이고 딴 남자랑 한국을 떠나 산다고 하네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쩌나? 죽은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쩌나? 신우이는 공항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혁수 씨는 제 몸을 일으켜 제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을 죽였다는 게 사실이야? 버림받을 걸 예감하니 오히려 용감해지더군요. 맞아요. 내가 그랬잖아. 나 전과 있다고. 왜? 왜 죽였는데?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있었겠지. 네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냥 그러진 않았겠지. 나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왜 죽였어? 매일 밤 날 때렸으니까. 나를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려서 내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 전 남편이 안 죽었으면 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해. 나는 그때 죽었어야 했어요. 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려 했습니다. 그때 혁수 씨가 저를 잡더군요. 은재야, 호주 가자.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호주 가서 다시 시작해. 혁수 씨가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내 말 못 들었어요? 내가 죽였다고. 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그래. 그래서 너 감옥 갔다 왔다며. 3년 살고 나왔다며. 죗값 치른 거잖아. 아니, 죗값 아직도 받고 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꿔. 나 혁수 씨 만나기 전까지 매일 밤 기도했어요. 날 빨리 지옥으로라도 데려가 달라고. 혁수 씨 때문에 잠깐 행복했어. 그걸로 됐어요. 혁수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쓰러지는 거, 그거 단점도 아니야. 다시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나 나쁜 여자이기 전에 너무 더러운 여자예요. 더 깨끗한 여자 만나. 난 여기서 속죄하면서 살게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묻자 저는 아무 데나 가달라고 했어요. 혁수 씨도 뒤에 있는 택시를 타고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뒤에 있는 택시를 무조건 따돌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미 핸드폰도 다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혁수 씨가 탄 택시는 저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혁수 씨가 저를 찾았는지 바로 호주에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벌써 1년 전의 일이니까요. 인구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청소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절대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구석구석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병원 안을 닦고 쓸고 청소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마어마한 과거를 가진 이 여자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 법이 말하는 죗값은 다 치렀는데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여자분에게 행복할 권리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